그리고 호흡을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하는 것도 알아야 돼. 약하게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부드러움, 부드러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호흡에다가 플러스 의식을 일체화시키는 방법을 훈련해야 돼요.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하는 걸 은염이라고 하죠. 예. 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해가지고 이게 호흡만 하다 보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이 의식을 딴 데로 간 의식을 끌어오거나 어디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있는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호흡을 하는데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탁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맑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축기를 강화해야 되겠다. 목적에 따라서 호흡 조식이라는 그 내면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호흡에서 또 이제 부드러움이란 속에서 뭐가 있냐면 기운은 그 밥도 되지만 조식이어가지고 밥도 되지만 밥이라는 에너지라는 것도 있지만 기운이란 율동이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보를 흡수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조식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파장, 영감. 예. 불교에서는 파장이라는 내용이 그런 게 그런 거. 그런 거는 없죠. 불교에서는. 네. 네. 그냥 피안의 세계에 든다. 어, 화쟁, 그, 화엄경에, 화엄의 세계에 든다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한계하고 같은 내용인데, 예. 그래서 정보를, 기운이는 말이야. 잘 모르죠. 거기서 뭐, 다들 청탁을 얘기하지만, 말로는 청탁이 되지만, 실질적인 청탁에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왜 청탁이라는 정화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이게 답이라는 차원에 멈출 거냐, 정보라는 단계로 넘어갈 거냐, 조식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일차원적인 호흡할 때는 밥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정보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왜 밥 쓰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 밥이라는 건 에너지. 빵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하는 게 아니라 밥 에너지. 빵, 아니, 샐러드, 고기로 할게요, 고기. 좀 빵이라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는 한국이야. 미국에서 했으면 빵이라고 했을 건데. 빵안 먹어야지. 밥안 먹어야지. 네. 빵을 그 땡면이잖아요. 너무 돈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살았다니까. 그럼 빵 먹지 그랬냐? 그래서 이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정보가 있고, 아까 식사라고 했었잖아요, 에너지. 고기. 여기는 뭐예요? 호흡을 하면 식사량이 줄어드는 거죠. 일정 부분 탁기를 빼낼 때는 하지만 그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갖다 기운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소식을 해도 이게 가능하는 단계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몸을 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고 나타나는 에너지 단계예요. 1단계적인 단계. 그래서 2단계를 뭐라고 하냐? 이때를 기공이라고 하는 거죠. 기운에 대한 공부를 하는 차원. 그래서 그 중국에서 무협지에서 하는 방식, 육체를 강하게 하는 기운을 외피로 돌려서 피부 쪽으로 모아서 칼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단계,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정보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깨달음은 뭐예요? 통찰력이고, 이게 정보에 관련된 거예요. 예. 호흡을 통해서 정보를 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예, 알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알아지는 게 없으면, 그거는 초보적인, 초급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보를 알아서 이 통찰력을 하는 게 2단계 호흡이고, 3단계 호흡은 뭐겠어요? 내가 기운을 보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어떤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통찰력은 정보를 읽어오는 거라면 새롭게 뭔가를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걸 갖다 명공부 단계에서 하는 거죠. 3단계 호흡에서는. 그게 호흡문에 나오는 선인들의 호흡인 거죠. 그래서 호흡을 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잔잔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목적이 대주천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어때요? 호흡을 강하게 하는 거죠. 예. 강하게 부드럽게 잔잔하게. 예. 부드러움 속에 잔잔하게라는 게 포함이 좀 되어 있어요. 힘이 없으면 약하게밖에 못하죠. 그래서 그 주역이나 이런 데서는 강유로 표현되죠. 강하고 유강, 강유. 네. 그래서 이 그 쌍차계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인들의 호흡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음, 우주를 창조하고 별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3단계 선인들의 호흡인 거죠. 재조합시키는 거, 정보의 조합을 바꾸는 거.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호흡을 합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호흡을 하고 있어야 깨달아지는 사람이지 그 호흡을 통찰이 없는 깨달아진 호흡은 없어요. 통찰이 없는 깨달음은 없어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못 읽는다? 그거는 사기꾼인 거죠. 네. 그 정보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느냐? 그거는 생로병사에 대한 정보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자신의 생로병사, 인간의 생로병사. 그래서 공부를 조식지간 금촉을 하는 게 성명적으로 있지만 다른 걸 표현하면 천지인이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읽어야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땅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하늘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된다. 깨달음은 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렇죠. 뭐 엄청난 게 왔어도 엄청난 왔어도 그냥 온 건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네, 의미가 없는 그런 네. 거죠. 이제. 그래서 지식은 지혜 단계로 하는 게 그 정보를 읽는 게 예, 성명정 공부라고 그런 거죠. 천지인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천지인을 한자로 줄이면 이게 되는 거고, 예, 우리는. 예. 천공부라는 게 바로 천지인에 대한 공부고, 성명정에 대한 공부고, 무엇을 통해서? 조식지감 금촉을 통해서. 이게 세트로 간다. 조식하고 지감하고 금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 그래서 이것만 요구하거든요. 식은 조절하고, 호흡은 조절하고, 음. 감정은 멈추고, 감각은 금하고, 네. 아까 정보를 읽어드린다고 그랬는데, 정보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금촉이죠. 감각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가 나에게 전달이죠. 나에게 들어오죠. 시각적인 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거나,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그런 걸 통해서 외부의 정보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내면의 정보도 일어나지만, 그거는 일단 제외하고,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는데, 눈에 보이는 이거 뭐예요? 물질적인 정보죠.
물질적인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접하거나 경험을 하는데 이걸 갖다 멈춘다. 그만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만다. 이게 금촉의 의미예요.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는 게 금촉이 아니라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정보를 차단. 정보가 뭔데요?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따지지 말고 이 따지지는 걸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부의 정보를 멈추면 이거 물질적이라 했잖아요. 비물질적인 외부의 정보인데 물질적인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면 비물질적인 정보가 나에게 계속 오고 있었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다가 물질적인 정보를 차단하면 비물질적인 정보가 그때부터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 정보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파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모르는 척해요. 갑자기 모르는 척하는 거야? 네, 알려주려고. 금촉의 의미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금촉이라는 용어를 써왔던 거죠. 금촉에 대한 정보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조식과 함께 금촉을 해야만이 그 정보를 아까 정보를 외부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된다고 했는데 2단계로 가려면 이 금촉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2단계 호흡을 하려면 그냥 단순한 호흡만 가지고는 안 된다. 꼭 금촉이 필요하다. 예. 정보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해 와야 새로운 정보가 해독이 되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오감이잖아요, 오감. 물질의 오감. 비물질의 오감을 개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수련이라고 말씀해 있죠. 예. 비물질적인 오감을 개발하는 게 금촉이다. 비물질적 오감이 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고 하는 거. 예. 그럼 듣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맛보고, 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냄새도 맡고, 냄새 맡고 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세계를 터치하고, 그게 있어요? 네. 귀신하고도 터치하고, 뭐. 그거 봤었잖아. 씻고 안 들리고 들리는데 안 들리고 보이는데 안 보이고. 아시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금촉의 의미에 대해서. 네. 네. 세이 이사님, 아시겠죠? 예, 네. 아니, 스승제는 금속 어떻게 했죠? 방에 들어가서 했지. 광야 dom축했잖아요. 광야 dom축. 방에 들어가서 했잖아. 캠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문 닫고 방에 들어간다고 금촉이다 아니다. 예, 응, 촉이라는 의미가. 예. 우울증 걸려도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보, 이제 왜곡된 정보를 우울증 걸려 방 안에 들어가면 안 먹고 하니까 이상한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내가 이제 깨달았다거나 미쳤다거나 난리 발광을 한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정보를 받는데 올바른 채널에 맞춰야 되는데 잘못된 채널에 맞추면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물질에서도 보면 레벨이 있잖아요. 사상부터 비교로부터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보도 그거를 우리가 네. 그 통로를 좋은 정보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수준이 아주 일천하면은 부족한 정보가 들어와서 깨달았다 그러고 이제 날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사님 금속. 그러면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들려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 조식하고 금촉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금촉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세상 속에서도 자기가 훈련이 돼 있다면은 저절로 그게 그 외부의 정보에 대해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거를 그렇죠.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수련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심에 들어가서 한다고 금촉이 아니라 일상성 안에서 내가 평소에 듣던 정보를 차단하고 새로운 정보를 들어야 되겠다 하고 보는 거죠. 걷기를 하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걷기 할 때 그 말하지 말고 그냥 자연의 리듬을 느껴봐라 하는 말씀들도 그런 거죠. 그러면 자연의 소리를 듣는 훈련. 음.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숲속으로 가면 좀 더 쉽겠죠.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왜 감각이 무뎌지느냐? 전자제품에 의한 전자기기의 파장에 의해서 나의 외부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파장이 방해받기 때문에 이게 많이 그 해독을 못하는 이상한 증상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방송의 파장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 보면, 전자기기의 파장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 보면 좀 더 그걸 하기가 쉽겠죠. 네.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수련생한테는. 그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그걸 갖다 적절하게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안 쓸 수는 없고 요즘은. 예. 그렇죠, 그렇죠. 안 쓸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감으로 하겠습니다. 감이 느낌의 육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는 감은 감정에 관련된 겁니다. 감정. 감정을 멈춘다. 예. 왜?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가 들어오면 수많은 감정이 일어나죠. 외부의 정보에 의한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감정은 외부에서만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면의 정보도 있어요. 내면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감정들이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멈추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오욕칠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감정에서 이것만 희노애락만 하는 게 아니라 욕심까지도 멈춰 보는 거. 네, 오욕칠정. 네.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나에게 많고 적은지를 스스로 구분을 해봐야 되고, 오욕에서 어떤 감정이 많고 적은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욕심이 동하는 환경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출반장도 안 해본 사람은 권력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줄반장만 되면 그때 권력욕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자리가 욕심을 만든다고 그렇게 선량하고 착하고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욕망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체를 못하게. 가지고 소희는 때를 만나면 불같이 일어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욕심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대인이 되는 거고 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욕망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분노라는 감정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그 억울함을 푸는데 분노를 쓸 것이냐, 대자연의 분노를 그 조절하고 표현하는 데 쓸 것이냐, 소인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가지고 욕망을 탐하고 감정을 탐하지만 대인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가면 이제 선인이 되는 거죠. 예. 그 욕망을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어느 시점에서 사용할 것이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식, 지감, 금총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키면 수련이 어려울 게 없어요. 자신의 노력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조식, 지감, 금총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수련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타인의 말에 타인의 보여주는 영상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자신의 아까운 기운을 홀라당 상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천서 0.001에 나오는 기상인인 거죠. 음, 기상인은 그럴듯한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의 노력의 기운, 노력을 통해서 그 정성을 들이는 그 에너지를 홀라당 홀라당 중간에서 채가는 거죠. 네. 자신이 능력이 안 되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음. 기를 파는 하는 셀러, 네. 셀러, 에너지 셀러. 세일즈. 누가 그러니까 the 스팅 유 에너지. 지? stealing. 아, 누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많은 수련 단체에서 그걸 한다. 그런 거라. 네. 그러니까 if you want attention from other people, 음. someone who had know about the energy give you attention, and then you are very happy about that, and this give them your energy. 그런 거. 그래서 이 조식 지감 금토를 통해서 성명적 공부를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영성을 개발한다고 표현하죠. 세상적으로는 영성 개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개발된다는 건 무엇인가? 영적으로 능력이 영을 개발하고 성을 개발하는 거죠. 예. 영을 개발하고 성을 개발한다. 두 가지를 다 개발한다. 그래서 영성을 구성하는 것은 근데 서양에서는 성이라는 개념이 없어. 없죠. 예. 그거는 서양 문화 자체에 그런 게 기독교적인 사고가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 단계 지나면 어디로 와요? 불교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일정량 이상의 그 영상이 개발되면 그 다음 단계를 찾아서 넘어오는 거예요. 불교나 이런 쪽으로. 우연한 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 화엄이, 아, 예, 화엄 세계가 성이라는, 그래서 견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성이라는 단어를.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다. 그래서 근데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지금 조식 지감 금성이랑 세밀한 단계를 우리가 하나씩 어차피 그 느끼고 깨달아야 거기까지 가는데 네, 뭉뚱그려서 그냥 뭐 몇 분만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갖고 뭐 오게 됐을 때 구체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레벨과 만나는 어떤 파장에서도 또 그 수준에 맞는 거 접속이 될 거고 거기서 뭐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어떤 수준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거의 결과를 영성이 개발되는 단계로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옛 선인들께서 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놓으신 책들이 있는 거죠. 니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도 만나고 중학교 선생도 만나고 과학 선생도 만나고 음악 선생도 만나는데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한 책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본질을 설명해준 너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성의 상태란 이런 것이다. 그걸 불교에서는 어떤 책이에요? 화엄경에서 그 세계가 어떻다는 화엄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도덕경에서도 도덕경에서도 덕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갖다 어떤 마음 자세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책들이 경전이란 참 경전이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궁극적인 이상향을 보여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이상향. 예. 근데 여기까지가 너무 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보이는 걸 찾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예. 이번에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이 MBC에 있죠. 예. 이번 주가 그 왜 사람들이 극우화되고 기독교가 이쪽으로 빠지는가 그거에 대한 그 질문들을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엊그저께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종교적인 이런데 왜 사이비에 빠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그 중용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음. 왜? 단순하게 O면 O, X면 X를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영의 차원에서는 OX를 좋아해요.
제가 해석을 한다면 명확한 거 좋아한다는 나 얘기죠. 명확하고 우리 수는 명확해서 했는데. 성의 세계로 가면 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주는 얘기 듣다가 자기 수준이 안 맞으면 여기로 가요. 아니, 어떤 기독교 그 교수가 얘기하는데 자기 있다가 신천지로 간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갔냐? 거기는 해석이 명확하다.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다. A는 A야. 그냥 딱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시각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단일 시각이라는 얘기죠. 시야가 좁아요. 영은 시야가 좁아요. 왜? 앞에 보이는 산이 앞에서도 볼 수도 있고 옆에서도 볼 수도 있고 밑에서도 보기도 하고 위에서도 보는데 앞에서 보는 것만 산인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은 OX를 해가지고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이 얘기를 하니 이 정보가 하나 넘치니까 과부하 걸리니까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 맞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수련이 어려운 이유가 자신의 그릇이 있는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세상에 그 깨달음을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릇의 사이즈가 자기가 타고난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를 채울 때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넘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절부절이 되는 거예요. 대인은 타고날 때부터 좀 그릇이 크게 있기 때문에 정보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깨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예. 음.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극화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더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극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인배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나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이쪽 정보만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타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게 확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영이란 상하가 불명한 거예요. 음. 성에는 상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에서 영 공부할 때는 수직적인 상하 공부를 해요. 상하. 여기서 상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하란 수직적이에요. 성이란 그 수평적 관계를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윗대가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하와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의 능력이 맞는 사람들은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수평적인 걸 감당을 못해요. 예. 우리 수련생들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게 편하거든. 핵심. 내 수준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여기에서 수평적 관계로 진화하는 건데 마음이 변화 못하는군요.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걸 최고로 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게 뭐예요? 종교가 이거란 말이죠. 종교의 대부분이 상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영에서는 이 상하 관계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일정량이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수평적인 관계 쪽으로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점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초각 단계에서 하는 공부인 거죠. 초각 단계에서 하는 공부가 영을 깨우는 공부를 해서 수직적인 걸 배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각으로 가면 이제 성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이걸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준이 되면 선서에 있는 내용이 이게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면. 누가 쉽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보가 해독이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이 개발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영성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성을 개발한, 영성을 개발한다는 게 그게 우리는 지식, 여기 사고죠. 사고, 감각, 감정, 행동.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영성이 개발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영성이 개발된다는 것은 지식도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거고 감각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잘 행동하고 예. 이게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거 없는 영성 개발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성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에 대한 뭐 그 동질성 회복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자연에 대한 동질성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감각적으로 알고 조절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감정적으로 알고 조절해야 되는 게 있고 알고 조절하는 걸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지식과 여기 사고죠. 여기가 사고. 사고고 지식이고. 네. 지식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지식과 지혜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식적인 거는 일반적인 영성에서는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통찰. 그 성으로 가는 거. 네. 음. 여기가 각성과 통찰이죠. 통찰과 각성. 통찰이 있고 각성이 있죠. 네. 통찰이란 정보를 아는 거고, 각성이란 이 정보를 아는 걸 통해서 자신에게 대입해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걸 각성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에서는. 네. 그래서 영성이 개발된다는 얘기는 통찰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안다.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생로병사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생로병사를 아는 거고, 2차적으로는 감정이나 감각이나 이런 걸 아는 거고, 3차적으로는 이제 자연, 우주에 대해서 아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 그런 것까지도 아는 게 각성 상태인 거죠. 예. 뭐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각성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소명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소명 얘기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이제 소명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소명, 사명, 예, 각성은 사명까지도 넘어가는 게 그런 게 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네. 와, 재밌다. 네. 35분에 뵙겠습니다. 저는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아까 좀 화면이 여기서 미러링이 돼가지고 글자가 거꾸로 보였네요. 네. 지금 조식지감 금쪽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쭉 수련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엄청 되네요.
그게 이해돼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좀 이따 하고. 아니, 이해가 되는 듯하게 얘기해 주시면 살짝 이해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서 아직 이해가 사실은 잘 정확히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20년째 이렇고 20년 넘게 있는데 호흡이 매일 다른 거잖아. 다른 호흡을 하고 다를 때 이걸 왜 다르지? 이거 뭐 좀 달라졌네. 이거를 느끼는데 그런 단계, 무수한 단계를 거쳐서 계속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각이 없었어. 그냥 달라졌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으로 뭔가 바뀌었는데 그다음 나는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뀌네. 하여튼 그때는 기운의 느낌이 이제 얇았는데 뭔가 이렇게 두툼해졌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부터는 약간 자각이 된다 그럴까? 이제 그렇게 오면서 이게 그냥 단지 호흡만 뭐 5초 호흡, 10초 호흡만 하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그 관이 필요하다는 그거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세입사님요? 그 요즘에는 제가 그 수련법들이 번역하고 있어요. 예. 수련법 책은. 그래서 그거 하면서, 새롭게, 이런 내용이 있냐. 또 수련 갑자기 그냥 이 하나하나씩 며칠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수련은 혼자서 해야 되는구나. 이 수련법은 어느 정도 혼자서 해야 어느 정도 이 고안이 되고, 이 수련법에 대해서도 알고, 이 깊은 의미도 알고, 또 같이 할 때는 또 다르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수련법은 정확하게 알야 되고, 호흡에 대해서도 수련법 하면서도 호흡도 다르게 느끼고, 또 고안하면서도 다르게 느끼고, 요즘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네. 질문하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3일 19에 저 내용이 있어요. 조식지감 금촉 성명정이 있어요. 그 병우 선생이라고 그 연정원 있잖아요. 예, 거기서 홍익학당 예, 만들었잖아요. 예. 그 윤모식이 예, 있잖아요. 윤홍식이. 수제자. 그 사람 맨날 저 조식지간 그쪽 얘기하는데 예. 그거를 우리 저기 선도에 뭐 거기서 얘기한다고 3일신고에서 얘기한다고 3일신고에 있어요. 그 사람 계속 하더라고요. 뭐, 3일신고 진리훈에 나와 있어요. 진리문? 진리훈. 진리문? 네. 어디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용어 비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뭔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러니까, 것들,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용어 비결을 유명하신 사람이 썼는데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정력? 예, 북창정약.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분이 얘기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내면 알아야 이분이 쓴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몰랐을 때 내 거랑 틀리다 그러면 틀리다고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누가 맞고 틀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시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식의 얘기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어느 단계에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게 막 책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 기절이 있어.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봤을 때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그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거기서 한 기절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찾아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혜인님, 1시간 동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웃지요. 웃지요. 맞습니다. 웃지요. 저는 그 조식 지금 금촉 하면서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도 뭐 이게 수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어만 그냥 뭐 조식은 뭐 어떻고 지감은 어떻고 금촉은 어떻다 대충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그냥 깊이 생각은 인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는데 네, 이런 이제 한 10년 정도 수련하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먼저 이렇게 좀 기본이 잡혀져야 모든 공부가 우리가 이렇게 해 나올 수 있었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이, 우리,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체계를 좀 가르치지 안 못했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고요. 글쎄, 저는 그냥
조식 지감 성명정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요새 조금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조식 지감 금촉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성명정을 한다는 거 그거는 이번에 한 시간 강의 들으면서 좀 제가 뭐라 그러나 힌트를 얻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굉장히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수련하면서 매일 이제 제가 김대선 수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매 이렇게 그 장심의 방향 뭐 이렇게 수평적 사고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게 시선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시선 처리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 한 시간은 좀 많이 좀 배움이 많았네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춘화 선배님은요? 네? 그리고 아니, 또 한 네, 가지 더, 예, 한 가지 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금촉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이게 지감이더라고요. 감정에 관한 컨트롤이 아무리 그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생각지도 않게 부딪히고 할 때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를 컨트롤해 나가면서 그거를 마지막에 뭐라 그러나 그 감정을 잘 원만하게 주변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거는 참 어렵더라고. 이 지감이라는 게 이게 된 것 같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금촉에 관해서도 저도 지금 뭐 수선제에서 하는 금속에 처음부터 저거 캐션 마크를 붙인 사람인데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맨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금속에 관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대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이춘화 선배님이요? 마이크 키시고. 예, 저는 오늘 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카톡 아, 한 번 본다고 보다가 아이고야 싶어서 늦게 들었는데 지금 금방 예인님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중요한 걸 다 놓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그 고민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보길 수업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애들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시대 생활 사고방식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정정을 해줬는데도 끝내 자기 이야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선생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누구 옳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50대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공자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아는 거는 별로 없으면서 그런 자기 안 좋은 감정을 있으면 그거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막 굉장히 뚜렷하고 어떤 어른에 대한 건의 이런 게 특히 뭐 자기 부모님한테는 안 그러겠죠. 뭐 모든 걸 해주는 분이니까 뭐. 근데 하여튼 부모님한테도 특히 그래요. 예? 보결교사 부모님한테도 그래요. 보결교사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교사가 아니니까 또 더 그랬을 거라 생각. 그래 지금 이 이 육한 같은 그런 어린 세대들은 어떤가 지금 지금 그런 세대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명정에서 이제 지식, 감정, 감각 이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성이잖아요. 영과 성인데 선서 말씀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다음에 선서라고 해가지고 내려주신 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 그리고 수련법이 수사반 수련법까지는 여기에 대한 수련법이에요. 옛날 선명반이라고 있었죠? 거기가 수련법이 여기에 관련된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수련법 관련된 말씀 드렸지만 수사반까지의 수련법은 뭐냐? 상하로 기운을 받는 개념인 거죠. 상하로 당겨라.
기운이 당겨야 오지. 왜 비 맞듯이 있느냐. 당겨라. 예. 그러다가 선명반으로 가면서 전후로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서 받는 그때는 강하게 당겨라는 얘기는 안 해요. 강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상하로 할 때는 강하게 당겨라. 라는 표현이 이건 축기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축기 단계에서는 강하게 당겨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명반술에서는 강하게라는 게 없어요. 부드럽게 호흡해라. 부드럽게라는 걸로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부드럽게 하는 호흡의 목적은 부드럽게 하는 목적은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호흡이다. 1단계 호흡은 밥이다, 빵이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빵 먹을 때는 강하게 축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부드럽게는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파장을 쓴 거예요. 파장을 맞추는 거. 즉 파장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밥 먹는 거라면 파장을 정보로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의사소통. 부드럽게 해서 파장을 맞춰서 같은 레벨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개념이라면 여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문담이란 말이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선명강 수련하다가 이게 중간에 끝났죠. 그래서 뭘로 갔습니까? 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천서수신자 공부를 시키시면서 이 공부를 다시 다른 방식으로 시키신 거죠. 그냥 1대1로 하게 했더니 수련뿐만 했더니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 공부를 다시 시키신 거예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데 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삑사리가 난 거죠. 예. 근데 이걸 하려면 뭐예요? 빵을 축기가 간단하게 됐다는 전제 하에 이게 가야 되는데 요게 부족한 상태에서 요걸로 가면 에러가 나요. 어떤 에러? 요게 요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요게 요러고 돌아가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예, 기운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면.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부드럽게 호흡할 때 축기가 된 상태,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데 축기가 안 된 상태에서 부드러운 호흡, 의사소통 단계로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헛것이 보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I have a God, I am God 하면서 이제 나간 거죠, 이제. 예. 이게 죽기라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 그래서 더 이 상태로 가려면 이걸 하려면 죽기를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한 다음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는 호흡을 못하는 사람이 부드러운 호흡을 하다 보면 I am God이 돼요. 예. My father is God. My father is 찬강. 이거 뭐 북극성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정보가 뭐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정보 의사소통에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나타나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축기라는 개념은 기초 필수라는 공부 과정이 2008년, 9년에 말씀이 있죠. 기초 필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오늘 다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다 선서 그냥 다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초 필수 빨리 말씀하세요. 선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질문이 네. 선서 공부에 기초 필수 기초 선택 아니 선택 필수 그런 거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2008년에.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다 아시더니, 시간 지나, 아이, 그런 거 말고. 예. 뭐, 동공부, 정공부, 그런 것들이 기초 필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디 들어갔는데? 영에 영의 초각에서 하는 공부가 돼야, 그게 돼야 여기 중각에서, 여기는 뭐예요? 수많은 정보에서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신체적 자리, 정서적 자리, 그다음에 경제적 자리, 이런 것들도 기초 필수 공부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도 되고, 그다음에 정직, 또,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정직, 할수 있어요. 정직, 주인, 뭐 정직, 뭐 이런 것들, 이런 공부들이,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 초각의 영을 깨우는 공부에. 예. 성도 일부 하지만 기초 필수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공부에 대한 거는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선명반에서 했던 말씀들은 여기에 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선서 인간 창조 원리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알아? 각자의 지도선을 통해서 정보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다. 성공부는 인간의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티칭이 안 된다. 스터디가 안 된다. 그는 각자 정보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이 사람은 왼쪽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좌우 45도 각도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될 성으로 들어가는 문의 위치 방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한 선생이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지도선인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다. 이때 본격적인 지도선인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거든요. 선명선인이 특히 이제 더 하시는 거고. 예. 여기는 그냥 초각 단계는 뭐예요? 선인의 역할은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얘가 먼지거리 하고 있구나 바라보는 건데 여기 들어가야 그때부터 개인 지도가 섬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는 벌이고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상벌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고 그냥 상은 있어도 혼내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거고 여기 가면 이제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벌이 확실하게 하면서 무서움이 있는 거죠. 마음 공부에서. 혼란. 그래서 이게 오리무중으로 성공부 들어가면 오리무중. A는 A가 아니란 얘기죠. 이 사람은 A가 C가 되고 A가 Z가 되는 거죠. 여기, 요 공부에는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원하는 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정답지가 있어. 똑같이 쓰면 컨닝해도 맞아요. 컨닝이 돼. 근데 여기는 똑같은 질문에 답이 틀리기 때문에 컨닝이 안 통하는 거죠. 예. 그게 초각 단계의 공부와 중각 단계의 공부의 차이점이다. 예. 그러면 99% 뭐 1%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건 집시 뭐그 점심 뭐 이런 거 해서 그게 중간 공부에 해당하는 정심 그런 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예, 예. 선악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신이 건들면 안 되는 게 이제 선악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을 시험하는 게 선악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식, 지감, 금촉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고 감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성명적 공부를 통해서 조식, 지감, 금촉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성명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요 세 가지를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통제를 뭘로 해요? 밥 먹은 기운 가지고 나를 통제하는 거죠. 밥심리. 그런데 나중에는 뭘로 해요? 마음으로 통제하는 훈련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밥심이에요.
초각이나 영단계에서는 합심으로 하는 거예요. 초각이나 영단계에서는 여기는 합심이에요. 빵심이라고 할까? 이제 배웠습니다. 예. 합심이 뭔지 알아요? 심? 합심? 심? 힘, 파워. 힘을, 합힘. 예. 밥힘을 합심이라고 예, 그래요. 합심이라고.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심과 힘이. 마음은 힘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마음으로 하는 거.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만으로 기운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욕망을 조절하고, 감각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 게 여기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강한 그 제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마음을 잘못 썼을 경우에. 네. 병신이 되기도 하고, 불수가 되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기운이 많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기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운이 많은데,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기운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기운이 나의 뇌를 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쳐요? 다른 데도 치면. 오장육부를 칠 수도 있죠. 근데 왜 오장육부를 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취약한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집중돼 예, 있거나. 예. 기운이 한쪽으로 몰렸거나. 예. 그리고 기운이란 마음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기운을 통제 못하면 기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내 마음으로 기운을 통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약해서 심력이 약하면 기운이 내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육체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 영을 통제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운 자체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 마음이 중단이에요? 아니, 중단 이상을 넘어가는 거죠. 예. 중단. 아니, 뭐, 그런 거 표현할 수도 있고, 예. 예. 마음이 중단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파워에 따라서 마음의 크기라든가 마음의 조절이 좀 달라지고. 근데 중단만 있어도 안 되고, 하단이 기반한 중단이어야 되는 거죠. 합심이잖아. 예. 합심이 완성이 되면 음. 중단에 가는데 아니, 바뀌면 완성 안 돼도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요거 다 성장하고, 요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성장하면서 얘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얘도 성장하고, 사람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여기가 큰 사람이 있고, 여기는 작은 사람이 있고, 여기가 태어날 때부터 크고, 작고 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이 밸런스의 비율은 틀리는데, 선도수련에서는 일단은 여기하고 여기는 2번이나 3번은 순서가 바뀌는데, 무조건 여기를 해라. 왜? 기운을 통제를 못하면 마음 쪽 감정이나 욕망의 이쪽이 완전히 박살이 날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상단으로 와서 뇌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이나 2번으로 바뀔 수 있지만 무조건 여기는 1번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3번은 이제 뇌를 가서 바보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2번을 치면 뭐가 돼요? 감정이 없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감정의 사람 100% AI 그다음에 아니면 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 해가지고 감정이 막 대책 없는 감. 그럼 나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기 타고 나기를 그러고 타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단으로 하단에서 끊임없이 여기 기운을 통해서 든든하게 받쳐준 상태.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냐? 아까 시작할 때부터 뭐 했어요? 시선을 하단으로 내리는 훈련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든 상중하단은 다 기본을 해야 되니까. 울트단전이 기본이야. 기초라는 얘기죠. 반전? 의식을 수시로 단전을 내려라. 의식을 수시로 단전으로 내려라. 그런 짓이 있거든요. 캐리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울트단전. 불편한 무슨 원래 잘하고 있어요. 한국에 그런 스킬은 뭐야?
수시로. 아니, 말씀이 있어. 의식 만드는 애. 의식 수시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잠깐 짜증나. 단전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일하다가도 잠깐 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선은 기는 시선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더라도 시선을 어떻게 하라? 요러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을 바라보면 요러고 간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의식을 집중해.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이쪽으로 의식이 내려가게. 왜 초보자들이 단전하고 호흡 왔어. 초보자가 단전호흡 한다고 하면서 단전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된대. 호흡이 안 된대. 이러고 보면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이 여기가 있어. 눈동자가 여기 누워가지고 눈동자가 이러고 하면서 호흡이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그게 되겠어? 눈동자가 여기 있는데, 눈동자가 머리 위에 있는데, 눈을 감고 시선을 내려야 되는 거죠. 눈을 감든지 뜨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눈의 시선이, 초점이 단전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레벨 차이 있잖아요. 하단전과 상단전의 차이를 압력 차이거든요. 이 압력의 차이가 낮으면 집중하기가 편하죠. 이 시선의 압력 차이가 이 시선이 머리 위로가 있으면 시선이 여기가 있으면 어지러워요. 누우면 안 어지러워요. 레벨이 같아지잖아요. 눈과 단전의 무게중심이 같아져. 누우면 레벨이 같아져요. 앉으면 좀 줄어들죠. 예. 왜? 그래서 어지러운 사람이 누우면 덜 어지럽잖아요. 왜? 이 레벨 차이가 압력 차이거든요. 압력. 수압이잖아요. 이거 물통으로 하면 수압인 거고 전기로 하면 전압인 거고 압력 이 높이 차이. 나의 의식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어지럽고 안 어지럽고가 한다는 얘기다. 시선이 여기에 많이 가 있는 사람일수록 버스를 타면 어지러워요. 배를 타도 어지러워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 어지러울 때 납작 누우면 덜 어지러워요. 예. 차 타고 가는데 오바이트 많이 하고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무게중심이 자신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거나 이 위쪽에 있으면 많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계속 우수단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축기가 돼요. 시선이 여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하면서 하니까 기운이 여기 모이니까 내 몸통에 단전으로 해서 이러고 해서 기운을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기운을 모으고 있으니 단전이 호흡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운이 없죠. 기운이 생길 수가 없죠.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시선 처리. 핵심은 시선이다. 시선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호흡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호흡을 모르는 거예요. 시선 처리를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은 호흡을 모르는 거예요. 네. 호흡의 호자도 모르는 거예요. 호흡이 아니라 호흡의 호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게중심이 잘 안 맞아. 나의 의식은 여기 있는데 여기다 집중한다니까 레벨 높이가 어떻게 돼요? 안 맞아. 딱 그 눈에서 그 초점을 맞추니까 약간 희미하게 해가지고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리흐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점 위치가 요쪽이 좀 돼요. 그러면 거기 여기다 나는 분명히 여기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에너지 중심점이 여기가 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호흡을 하는데 아랫배에 딱 힘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윗배에 힘을 주어지니까 위경련이 일어납니다. 호흡을 했는데 위경련이 일어나. 초점이 안 맞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지고 옛날에 누구야? 황상준 님이 그 질문한 내용에 그런 데 있었어요. 위경련 관련된. 왜? 초점이 안 맞아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여기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초점을 여기다 맞추는데 여기 위로 가니까 더 밑으로 내려버려라. 초점이 안 맞으니까 폐음에 내리거나 아니면 웅천으로 내려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폐음에 다른 타자한테 보면 어디는 뭐 폐음에다 집중해라. 어떤 사람은 꼬리뼈에다 집중해라.
왜? 단전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 그 알려준 사람이 자기는 꼬리뼈에 했다 집중했더니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뼈에 했다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회음했다 집중하라고 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발바닥에다 집중해라. 왜? 차지 말단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단전은 내 몸에 어정쩡하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거나 손을 모으거나 아니면 독한 파스를 딱 잘라서 붙이거나. 예. 왜? 전기 충격. 예,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거기에 신경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초보자에게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용천에다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이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맥순환할 때 용천으로 강하게 내려본다는 의식을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의식을 요 위쪽에 있는 의식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동맥순환 하면서. 말단으로. 말단은 집중하기가 쉬워요. 말단이 어디예요? 발바닥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손끝, 발끝이 집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호흡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정의, 예, 이게 정의고, 제가 몰라서 한자를 써놨어요. 성명, 그 다음에 성명 정의죠? 이게 그래서 정 공부하고 상 공부하고 명 공부하는데 이거 두 개는 같이 한다. 근데 포커스가 이쪽에 좀 더 많이 가느냐, 이쪽에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완전 초짜. 좀 수준이 올라가면 이거 두 개를 이제 비율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계가 보고 싶다 보면 성명정 공부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이라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마음 심자가 앞에 있잖아요. 부스로 마음이 심자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정자에는 쌀미면이 있어가지고 쌀이잖아요. 쌀, 에너지, 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빵. 빵.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는 게 그 감정할 때 정자는 이 정자를 쓰죠. 예, 마음 심자. 마음 심자에는 우리가 정 공부할 때 이제 요 정 공부가 있고 정 공부에는 요 정 공부가 있고 요 정 공부가 있고 두 가지가 정 공부가 있는 거죠. 이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정할 때 초코파이 정자. 왜? 응. 그럼 우리 정은 저 정이야? 본질의 정은 이 정 공부. 성경의 정은 저 정이야? 요정이죠. 초코파이 정이 아니야. 성인 줄 알고 살았네. 예. 아, 이거 마음이잖아요. 여기도 마음이고, 요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있어요. 뜻정자로 쓰잖아요. 뜻정자. 초코파이 그 정자 뜻정자. 예. 뜻정자고, 본성정자도 이게 정자도 일부 있을 거예요. 예. 감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예. 감정에 관련된 거, 온정에 관련된 거, 인간성, 뭐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게 주로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죠. 예. 우리가 하는 공부에. 심리적인 거에 보면 여기 이게 많이 들어간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에너지, 여기는 기운이고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공부가 우리가 선계 수련의 공부가 기공부가 있고 신법이 있고 몸신자가 있고 귀신신자가 있고 마음신자 신자가 있잖아요. 예. 이거 두 개가 다 기운이고 이게 몸신자가 그 정의에 관련된 거죠. 귀신 신자가 있고 이제. 예.
심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초각 단계에서 하는 기본적인 공부들인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몸신자 쪽은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이제 이 귀신 신자를 공공부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죠. 영과 뭐 대화하고 하는 우주인과 대화하고 산신령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본공부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다. 여기는 그냥 건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금기가 안 되면 요 공부는 건너 뛰어버리고 여기서 요로 가는 게 안전하다. 사악한 영들이 많고 오염된 영들이 많고 오염된 영혼의 그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영 가지고 영 차원에서 장난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눈을 가려버리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어설픈 눈으로 요 세계를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수련단체에 사는 얘기들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귀신 신자 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 정보들을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공인 줄 착각하는 거죠. 신공에 관련된 내용은 책으로 공개가 안 되고 전수도 안 돼요. 그냥 본질적인 거 몇 가지만 딱 있고 끝나는 거죠. 네. 왜? 말씀하시죠. 이거는 신공은 1대1 개인 지도로밖에 안 된다. 너무 세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가 귀신, 신자, 신공에 관련된 그래서 일반적인 수련 서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짜 수련인 줄 알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넘어간다는 얘기죠. 또 재미있고 자극적이에요. 이거는 자극적이에요. 벌 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판타스틱해요? 요즘 영화에서 이 영화에 관련된 내용 테마하고 막 악령 나오면 십자가로 와! 테마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데 자기의 통찰을 모든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각성해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인 건지 요 본성에 관련된 얘기인 건지를 잘 자신이 구별을 해낼 수 있는 감을 키워야 돼요. 네. 자신의 직감을 그걸 구별하는 직관을 키우지 않으면 올라가는 쪽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이 소아가 이거 매우 뭐 꿈속에서 누가 오고 얘기하고 앞으로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러면 꿈 얘기 많이. 계속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 유학생들 꿈 얘기 많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지금 남자들도 그래. 남들도 그래요? 근데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세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뭘 해야 되겠어요? 조직처럼 금쪽에서 금촉. 지감을 해야 되는 거지. 지가 꿈에 대한 지감을 해야 되는 거죠. 꿈 했으면, 야, 꿈 꿨다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지각이 근데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꿈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으면 써도 나타나요. 그래도 보이면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단전에 집중해라. 그걸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안 믿는 거지. 그게 아, 옳다고 생각하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요즘에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 엄청 특별해서 나의 천생에서 내려오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호수라는 힘을 안 돼요. 호수라는 호수가 위험하다. 아니, 나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능력인지?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 내려오는 능력 아닌가? 세상에 내려오는 능력 아닌가?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 특별하다, 이거부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은데, 진짜 저런 일이 일어나요. 내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그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음. 나한테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거지.
욕망이 올라가죠. 그걸 통해서 욕망을 능력이 있는데 그 마음이 싹 올라와서 난 너보다 높아. 나 이러는 거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지. 근데 자만심이 있잖아. 자존심, 자만심이 심해, 엄청 심해. 그래서 요 공부할 때 전공부와 상공부할 때 엄청 뭔가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주어진다. 주어진다. 무엇이 능력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명공부는 능력치를 몇 공부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고생 갔어요. 아직 안 간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나의 수준이 그걸 얘기를 못해. 명공부 뭐예요? 그건 창조하고 기운을 재조합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예. 몇 공부는 우주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인이 되면 하는 얘기예요. 뭐 이런 명을 계속 명이 뭐예요? 이 사람의 수명을 늘리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인간이 쓰면서 인간이 있으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오케이, understand. 그래서 몰랐어요. 뭘 명공? 수명을 늘리기도 하고 수명을 줄이기도 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가 비물질적인 세계를 다 넘나드는 예. 거기에 통하는 어떤 오더를 이제 캐치하게 되는. 네. 그 한국인이 나오는 그 재성 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명공.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그거 목숨 하나 이어주신 내용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공부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용호비결에 관련된 저자가 그 옛날에 남도칠성 뭐 어떤 그 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옛날 고사에 있어. 그 명공부의 사명 아닌가요?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중간 마무리해야 이 명공부 중간 마무리하고, 예. 중간 마무리. 출발 마무리하면 몇 공부가 된다고. 명공부를 한다고, 이제. 예. 명공부 하고 싶은가 보다. 예. 그래서 잊어버려. 그냥 개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 개인은- 성명정 뭐 있으면 하고 싶은 명의는, 이거는 뭐 있으면 오더예요, 오더. 오더 내린다, 오더. 영어의 오더. 유니버셜 오더. 오더. 그러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리 명령. 명령. 내가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이 뭐 하라고 하면 내 말을 이 사람은 듣겠어요? 안 듣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 내가 명령을 하면 이 사람이 내 명령을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 명령을 듣겠죠. 선인이 명령을 내리면 밑에 있는 신들이 들어. 신보다 더 높은 레벨에 있어야 신이 명령을 들어요. 산신에게 거기 좀 사고 안 나게 좀 해주고 비 좀 내려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수명이 뭐 100살짜리를 120년으로 늘려주기도 하고 100년짜리를 뭐 80년으로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우주에서는 별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서도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에 그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과 공무원이 내리는 일단 그 회사의 과장이 내리는 명령의 레벨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을 내리면 신들이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죠. 명령을 명자잖아요. 이게 명자가 명령을 명령이라는 그래서 그 군대에서 명패를 주잖아요. 군대를 사용하는 명패를 줬다고요. 명자를. 이 명패를 가지고 있어야 군인들이 옛날에 그 장군의 명을 들었어요. 임금이 황제가 이 명패를 딱 주는 거예요. 너 가서 사형시켜 하면 그 명패를 가지고 가면 군인들을 갖다 통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하사만. 그 군인을 할 수 있는 명패. 의무. 예. 그러니까 그 물질에 의한 명령이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고 물질 있어라 그래야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물질이 이거는 이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명을 받았을 때 얘는 첩이 되는 거죠. 명을 받았을 때 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오여도 되고 규칙도 되고 뭐 이렇게 액션도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명의 의미가 그래서 전개마다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의 능력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죠. 감정이란 즉 욕망이 일어나겠죠. 이 욕망, 능력을 받았을 때 어떤 건요? 잘난 체, 겸손,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게 안 돼. 그러게 안 돼. 여기. 위험하다. 위험해. 그래서 능력을 주면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잘난 체 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런 아이고 더 머리를 팍 숙이면서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해진 사람이 있거나 예. 그래야 겸손으로 가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3,000% 아웃인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뭐예요? 계속 능력이 주어지면 버렸다고 하시잖아요. 능력이 주어지면 버렸다. 예. 비운다. 버렸다는 얘기는 비운다예요. 능력이 주어지면 그 받은 능력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능력이 주면 버리고, 능력을 주면 버리고, 능력을 주면 버리고. 예. 비운다는 게 어떤 거 뭐 기운을 비우고 뭐 감정을 비우는 게 아니라 진짜 비워야 될 건 어떤 단계가 올라오면서 주어지는 능력을 비우는 거죠. 능력을 비우면 모든 능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검증을 통해서. 근데 이제 겸손의 의미라든가 비운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그거를 비우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분은 겸손이라든가 비운다는 의미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가 나한테 잘난 기능인데 왜 모르는 노사님이 비우라 그러냐 그리고 안 믿어 이분 말을. 그러니까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걸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설명은 더 할 필요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야 돼. 왜? 자신의 경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기적인 말까 극적인 감각이나 이런 게 예민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적이야. 근데 이때까지 계속 몇 년 하면서도 그래 그게. 예. 그 실체 안 되잖아. 그런데 힘들지. 실체는 배에서 상당해서 인간에서 기운이 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뭐 그걸 굳이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아마 한쪽으로 기운이 트이면은 계속 생겨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조식, 지감, 금촉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수련회 엉뚱한 데로 갈 이유가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선계수련의 핵심은 신공이다. 이거는 비우는 거다. 비움이고 방향성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방향이 없다는 이야기.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음. 중심을 잡혀 있는 상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심이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데 흔들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바꾸죠. 네. 그래서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충격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 합니다. 흔들림이 있는지 제대로 비워졌는지 흔들리는지 방향을 옳게 보고 있는지 검증을 위해서 시험 문제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겉보기에 로또가 당첨되는 돈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승진할 수도 있고 없던 명예운이 해가지고 갑자기 뭐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쭉 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그거는 다 틀리다는 얘기죠. 어떤 식의 검증이 시험이 올지는. 근데 노자 아니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야 맹자 고자편에 있는 내용이 하늘이 대인을 이제 어쩐지 보기 위해서 배 골게 하고 뼈 시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체적인 실현, 감정적인 실현을 준다. 거기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욕망이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검증이 된다.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예. 치기만 하고, 예.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운명이지 뭐. 뭐 하면? 이제 검증해가지고, 그 어떤 돌개로 올려주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걸 치기만 하고 끝났어요. 어떡하냐면, 밤새가 그래야지. 평생에 밤새가 쓰야지. 그래서 밤새 이런 먹었어. 잊어먹었어. 유혹이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혹이 있다. 수련회는 유혹이 있다. 심공에는. 예. 그래서 각국의 어떤 그 건국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지역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 신들의 이야기. 신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개화시켰는가. 우리는 단군 신화가 있고, 그리스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있고, 그죠? 뭐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각각의 신화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있고, 각각마다 있는데, 그 신화를 통해서 그 집단,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그 정신 세계를 알 수가 있는 얘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제우스. 제우스는 여성 집착이 심하죠. 예, 끊임없이 바람이 아니죠. 강간시키고 뭐, 예, 자신감. 예. 그런 게 이쪽 정신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강함을 통한 약자를 지배하는 거. 강약을 통한 지배의 그 정신이 신화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집단 의식 때문에. 집단 무의식에. 그 종족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 강약을 추종하는 집단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수메르 또 신화가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유대의 신화는 뭐예요? 야훼는 나만 믿어라, 나만 바라봐. 나 이해 있잖아. 오로지 나만 바라봐. 그거잖아요. 아랍과 기독교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무슬림의 공통이잖아요. 그쪽에 공통 신화잖아요. 거기는 오로지 나만 바라봐잖아요. 예. 너 고개 돌리지 마. 고개 돌리면 다쳐. 나는 성격 나빠. 너 고개 돌리네. 딴 마음을 먹어. 안 돼. 너 때린다. 한국은 한국 신화는 뭐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얘들이 불쌍해. 인간들이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개화를 시키잖아요. 당군 신화의 특징은 환웅, 당군인데, 환인이 있고, 환웅이 내려오잖아요. 환웅이, 그거잖아요. 곰과 범을 가져다가 얘들을 수련을 시키잖아요. 동굴에다 갖다 놓고, 뭔만 먹이면서, 마늘과 쑥, 그걸 먹이면서 했더니, 육식하고 평소에 배고프면 사냥하는 호랑이는 떨어져 나가고 겨울잠 자고 지방을 비축하는 곰은 인간으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동물에서 인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래서 결혼해서 당군을 낳잖아요. 그죠? 인간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높은 레벨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레벨업을 시키는 문화가 당군 신화에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박. 레벨업. 그리고 뭐예요? 하이브리드예요. 혼종이죠, 혼종. 종의 신과 인간이
똑같이 제우스 신화에서도 신과 인간이 혼종을 하지만 제우스는 뭐예요? 제우스의 아들들은 나의 왕권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 삼손이라든지, 아니 삼손이 아니지,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그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권력을 찾아가는 그런 거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죠. 예. 음, 같은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추구하는 혼혈이지만 같은 혼혈이지만 혼혈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레벨업을 시키는데 수련을 통해서 레벨업을 시키는 거죠. 당구신화의 특징은 수련을 통해서 레벨업을 시킨다. 예, 목적이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두 수련회 그거는 맥은 환웅 시대부터 시작한 거죠. 환웅 시대부터 선도 수련이 시작되는 거죠. 예. 환웅 시대, 단군 시대, 그러면서 이제 뭐 쭉 더 가는 거죠. 그래서 환웅 시대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 헌원.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아, 그 약의 신이 누구지? 돈초강모? 강씨의 환웅시대 언제였어요? 무슨 씨, 기원전 뭐 5천년 전, 6천년 전. 무슨 목화씨인지. 하여튼 여기가 이제 치우천왕, 우리 도깨비불의 치우천왕, 예, 그런 분들. 여기에는 광성자라고 표현되죠. 옛날 선도수력에는 광성자, 빛의 형자. 예. 하여튼 그 환웅의, 아니, 환원의 스승이 누군데 이름 까먹었네요. 예. 환웅시대는 그거 동이족 시작. 그렇죠. 이게 족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죠. 이 지역, 이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요 일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예. 태영이는 동쪽에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란 뜻이고. 그것도 있지만 대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무리 삼천을 데리고 이제 예. 한국에 내려왔다는 거잖아. 예. 그게 동이족의 그 예. 독서 거기 예. 기사인가? 그러니까 즉 뭐냐면 선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들하고 같이 와서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전수했다. 그게 외계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아니 삼천의 무리 중에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외계인도 포함되는 거지. 외계의 별에서 예. 태어나러 온 거지. 예. 그래서 문화의 혼종,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이제 그 영화나 그런 데서 하이브리드 하면 동물과 인간의 조작종적인 그런 육체적인 능력이 있고 막 신체적인 능력의 하이브리드인데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신의 능력, 육체적으로는 인간과 똑같지만 정신적으로 능력이 신의 능력인 거죠. 예. 지구에서는 그때는 우주인이 네. 많이 내려왔는데 네. 중동에서는 5차원, 6차원 우주인이 왔고 동쪽에서는 조금 더 높은 우주인 차원 왔고 플레이브스 그런 거. 그래서 여러 별들이 이렇게 맞겠지. 문제들이. 핵심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그렇고 많지는 않아가지고.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하지 마세요. 선도 수련은 신공이라고 하는데 신공이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성, 명, 정 공부를 한다. 기본적으로 성명정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식, 감, 촉을 조절하는 걸 한다. 그래서 조식, 지감, 금촉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수단으로서 수련법으로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조식, 지감, 금촉을 통해서 성명정을 배우면서 마음의 힘을 키운다. 마음의 힘은 비움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음의 힘은 비움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심궁의 핵심은 비움이다. 네. 비움이 즉 체험이다. 그 과정을 불교에서는 그 뭐냐 반야심경에서 이 심궁으로 가는 과정을 색즉 시공이라고 표현했죠. 그다음에 공즉시색, 성공부, 명공부, 성과 명공부를 같이 한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온으로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온. 색, 수상, 행식. 수, 상, 행, 식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정확한 배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식, 감정, 감각, 행동. 같은 소모하네요. 수상행식은 지식, 감각, 감정, 행동이에요. 네 가지예요. 번역을 하면 똑같아요. 이걸 비우고 채우고. 네. 그러면 호흡이 없으니까 좀 어렵게 하는 거. 그래서 오운을 개발하는 거다. 이거다. 수상행식. 색, 수상행식인데, 예.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은, 반야심경의 마지막은 뭐죠? 아재, 아재, 바라, 아재, 그러고 되어 있죠. 예. 뭐, 사바하. 예. 그게 뭐예요? 왜 그것만 번역을 안 했을까? 다른 말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인도의 발음을 갖다 그냥 한 차음만 했을 뿐이죠. 차음. 정확하게 100% 똑같이 차음은 하지 않았죠. 진언이죠. 그게. 참. 진원이기 때문에. 말소리를 갖다 그대로 표현했다고. 렌트. Don't translate. They didn't translate. 그들은 되고 Just to write the sound. 사운드만 거. 사운드. 그래서 그 렌트 뭐예요? 사운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파장을 맞추는 거예요. 파장. 아재 아재 바라 아재 그 반야신경의 마지막 구절이 파장을 맞추는 거라고요. 아,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 파장을 동조해야 되는데 번역을 했더니 파장이 안 되더라. 그래서 호흡문에서 호흡문 암송은 의미는 번역을 해서 전달할 수 있지만 호흡문 암송할 때 뭐예요? 파장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어 발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파장을 동조시키는 거 똑같잖아요. 이걸로 이해하면 되죠? 네. 전달을 받을 때 그 인도의 그 언어, 고대 언어로 그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파장으로 전달이 받았기 때문에 그 우음을 불교에서는 쓰는 거죠. 네. 진언으로서. 우리는 한국어로 이걸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에 파장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문을 한국어로 암송을 하는 거죠. 파장을 동조시키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도수련, 즉 심공은 호흡을 통해서 조식을 통해서 지감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한다. 그래서 각성돼야 되고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감각을 조절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영성이 개발된 상태다. 그런데 수련을 통해서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단순 명료한 걸 좋아한다? 똑 떨어진 해석을 좋아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나의 의식 구조가 못 올라갔다. 중각 단계에서는 그래서 시각이 그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련의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면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죠. 주관적. 주관적이란 뭐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주관적인 입장이다.
수련은 이 주관적인 사람들이 객관적 시각을 가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 이게 하늘 공부라는 얘기죠. 주 플러스 객이 혼합되면 하늘 2단계 공부인 거죠. 선 공부 되는 거죠. 선 공부고 심 공부. 예.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객관적으로도 보고 이성적으로 보고 다양한 모든 시각을 다 동원한 게 이쪽에서 하는 공부죠. 선이고 심이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 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반대로 아주 심플하게 해석이 되고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게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시각을 필요할 때는 다양하게 얘기해주고 하나만 원할 때는 하나만 얘기해주고 이제 막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그 시야가 넓어질수록 자신의 시야가 전천으로 넓어질수록 영성이 높아지는 거고 수준이 높아진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거 가지고 수선제 방향을 논하고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거거든. 수련 단계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그걸 검증을 해야지. 예. 수선제 발전 방향 다뭐 제도 논의하고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각자가 진화하고 수준이 높아지는가 그 토론을 해야 이게 선계 수련, 선도 수련의 가능성이 일만이라도 남아지겠죠. 향후에라도. 맨날 조직 얘기하고 조직은 조직 좋아하는 그 상하 관계 0단계에서 하는 거고 조직 좋아하잖아요. 조직 좋아하면 조폭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직 좋아하면 조폭이죠. 그래서 나의 의식이 높아지면 가량이 생겨진다는 얘기죠. 맞죠. 그거 왜? 예. 아는 뭐. 마음이 넓어진다. 그거 배포. 네, 그래서 마인드 사이즈가 볼륨 오브 마인. 오늘에서 성계수련 선서 이 20년짜리를 갖다 10년짜리를 갖다 통으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수사님,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이제 강의 듣고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어쨌든 성계수련은 저기 성의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이 그 뭐지, 기초 수련이라든지 기초 필수련을 다 전부 다 그 영의 단계인 그 영성에서 영 여기에 물론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뭐 수준이 높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보실 때에? 그렇죠. 그 대중 토론 우리가 단체에서 토론을 하는데 단체 토론 내용은 이게 높은 단계에 있는가 낮은 단계에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근데 저번에 뭐 한다고 저번에 제가 지지난 중간에도 뭐 누가 질문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제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자기들이 뭐 수선제 향후 그를 갖다 뭐 하겠다고 하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뭐 아직도 점수 얘기하고 있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수준을 높여서 옆에는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 수준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만 그것만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조직이고 뭐고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수선제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예. 네. 아, 그래도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네, 지금 뭐 이제 저도 뭐 그쪽에서 뭐 발을 뺀 입장이긴 한데, 근데 네, 이제, 예, 그래도 좀 한번 이제 오늘 이제 물론 뭐 뭐 선서에도 그러고 성의 이제 마음 공부가 심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선제가 그래도 20년이 넘은 세월에 이제 이 지경까지 오니까 한번 그냥 질문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예, 오늘 강의는 어쨌든 저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요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이 방대한 그 선계 수련을 지금도 뭐 이렇게 선서를 이제 필사를 저는 좀 필사를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좀 그 선서의 좀 파장이 좀 되도록이면 한 시간에 두 시간에 같이 그렇게 좀 맞춰 있고 싶어서 지금 손으로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전부 다 기본적인 걸 빼되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 주셔가지고 이제 선수를 읽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네. 저도 할 말도 없는데 계속 할 말을 끄집어내려니까 제가 수련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막 저번에 이 조식지감 금촉도 저번에 그분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모아서 세계 여행을 갈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네, 재밌게 살 것이다. 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다음 달에는 다음 달 추수 끝나고 9월 10일인가 아니 10월 10일인가요? 교육식이 없는 사람 10일 12일인가요? 지금 아마 그때쯤 예, 10월 10일 두 번째 예, 추석 끝나는 주 주간이 예, 그때 제가 공사 일정이 많아가지고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뭐 수련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악덕 사장님 11일 예, 10월 11일 날 예,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